엑셀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엑셀. 자, 엑셀의 첫 번째 화면이죠. 이 상태에서 제가 합계 축소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열기 가시가 우리 미리 폴더를 다 넣어놨거든요. 찾아와 봅니다. 책 보시면 10페이지입니다. 보고 필터부터 먼저 할 건데요. 밑에 문제 미리 보기 보시면 작업 파일이 일장 출제 유형 공유 일단 가야 됩니다. 우리 C로 가시면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 2024 커마1급 폴더가 보일 거예요. 아까 이동해 놨으니까 더블 클릭. 그리고 엑셀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작업 파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정 출제 유형 01 폴더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문제가 3개 있거든요. 실수 파일인데요. 출제 유형 01을 엽니다.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이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할 것은 여러분들 보고 필터인데요. 보고 필터는 추출 결과를 원본에 표시할 수도 있고, 일단 필터라는 것은 추출하는 겁니다. 원하는 데이터만. 혹은 다른 장소에 복사해 표시할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다른 장소에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결과를 출력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건을 어떻게 입력하느냐. 고급필 때는 조건을 입력 후 기능을 실행해서 결과를 다른 장소에 추출하는 거거든요. 야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내려와서 조건과 조건의 관계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AND가 있고 OR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 속에 다 적혀 있어요. AND 함수 쓰라, OR 함수 쓰라. 근데 필기에서는 안 적혀 있죠. 일단은 이면서 이거 모두 연속 범위 조건과 조건의 연결고리가 이면서 이거 모두 연속 범위 관계는 동시만족이에요. 그냥 다 모든 조건에 true가 나와야 돼요. 논리적 결과가. true는 참값이고 false는 거짓값이거든요. 근데 AND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급 시험에서는 같은 행위의 조건 입력하지만 1급은 수식으로 작성하거든요. 수식은 너는 시작합니다. 근데 수식으로 작성했을 때는 그 결과는 여러분들 true이면 false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식 시작은 none인데 수식으로 작성한 결과는 처리 결과죠. 처리 결과는 어떤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true나 false라는 논리적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true나 false 둘 중에 한 가지 나옵니다. 여기 출력됩니다.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면 true가 나올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false가 나오는데 엑셀은 무조건 만족하는 행만 갖고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조건 범위가 조건 입력할 범위가 문제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입력할 범위죠.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때 첫 번째 셀 주소, 첫 번째 해당하는 셀 주소, 조건 제시할 때 첫 번째 셀 주소에는요. 제가 첫 번째 셀 주소는요. 셀 주소에는 이미의 이름, 그냥 우리는 조건이라고 있는 같은 이름표를 쓸 수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학과가 경영학과에 대해서만 추출하고 싶다. 이 한계면 여러분들 그런 한계고 자격증명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면서 학과와 경영학과인 데이터만 추출하고 싶다면 이게 동시만족인데 조건을 이미 제시했던 범위에 입력했을 때 요 첫 번째 데이터 적셀 유소 요게 조건 입력할 때 여러분들 요 학과를 치면 예를 들어서 어 A30에 학과를 쳤다 합시다. 그럼 이게 논리적 결과가 만약에 식을 넣어가지고 true가 나왔다고 친다면 엑셀은 같은 필드명을 입력하면 조건 범위를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그럼 엑셀이 학과란 필드를 인식해서
올라가서 학과란 필드는 존재하잖아요. 요 밑에 데이터 중에서 true만 찾습니다. true가 없습니다. 문자 데이터가 있잖아요. 한 개도 못 찾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메일은 홍길동 쳐도 관계 없어요. 아무 이름 쳐도 관계 없습니다. 비어나도 관계 없는데 일단 조건, 대놓고 조건이라고 우리는 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해서 우리가 이 두 개를 잡아주면 조건 범위로 엑셀이 아무리 찾아봐도 조건이 없잖아요. 근데 수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식이 있다 보니까 엑셀이 에라 내가 가서 찾자 이겁니다. 일일이 접근합니다. 맞으면 true, true, true 이런 식으로 true야는 펄스 아닙니까? 그래서 일일이 셀마다 여러분 논리적 검사를 수행해 버립니다. 이거 true인 조건을 동시로 만족하는 요 행의 데이터만 결과로 찍은 주소에 우리 찍어주면 그걸 그대로 집어넣어주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1급에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보고 필기했어. 여러분들, 수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필드명을 사용할 수 없고요. 임시 이름인 조건이라고 입력해서 쓸 겁니다. 요거만 하나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조건 사용법은, 조건식 사용법은요, 여러분들, and는 동시만족 관계거든요, 함수가. 그래서, 함수의 사용법은 함수명이 들어가고, 함수명이에요, and도. 연산자 경우도 있지만은, 반드시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원칙이에요. 쌤, 안 닫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막바로 에러 때 아픕니다. 왜? 엑셀 마우스 예민하거든요, 프로그램이. 맞으면 좋게 나오고, 틀리면 무조건 에러. 그래서 여러분들, 열고, 꼭 닫아줘요. 그리고 안에 들어갈 수 인수라거든요.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갈 경우는 인수 구분은 쉼표다. 쉼표로 구분하더라. 그래서 인수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함수만 인수가 다 틀려요. 그래서 뭐 범위도 들어가는 인수도 있고 주소 찍는 것도 있고 직접 함수도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and라는 함수는 조건식을 넣는 거거든요.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동시로 true가 나온다면 동시만족이구나 해서 결과는 true가 됩니다. 알아서 엑셀이 논리적 검사 수행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나 또는 뭐뭐와로 연결된 조건의 관계는요, OR이거든요. 약 한 개만 만족하더라도 true가 됩니다. 이렇게. 야가 true가 나오고 야 펄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뭐야 true가 됩니다. 음. 그래서 한 가지 만족해도 true가 나오는 게 OR 함수입니다. 여러분 기초 학습을 좀 필요한데 여러분 엑셀도 처음인 분도 있을 거예요. 1급 오신 분 중에서 조건 입력 순서가요. 조건식 입력 순서 정확히 말하면 제일 기본 패턴 요겁니다. 자, 우리가 주소를 찍고 항상 비교 연산자 들어갈 거거든요. 요거 쓸 때 외워야 되는데 일단은 잠시 요거부터 설명드리면요. 비교 연산자는 필수입니다. 필수로 암기하셔야 되고요. 보고 필드 조건부 서식 함수할 때 늘 씁니다. 그래서 이상은 커나 같다.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여보, 이상은 수학적 기호에서 이거죠. 근데 이 엑셀 치기 힘들잖아요. 이거 입력하기가. 뒤로 뺀 거죠. 입력하기 편하다. 그래서 커나 같다. 같이 외워놓으시고요. 이상은 작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야는 같지 않다, 아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너는 같답니다. 요거. 자, 그리고 이게 중간에 들어가서 엑셀은 요 셀 주소 데이터하고 숫자는 그냥 치면 되고요. 문자는 반드시 쌍따옴표 묶어야 되거든요. 약속된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값하고 입력했던 값을 비교값이랍니다. 논리적으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했을 때,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요. 가가 있습니다. 뭐, 100이 떠친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면에서 수식시 는이죠? 주소 찍었어요. 이 주소는 같으냐? 가와 같으냐? 맞죠? 나냐? 나 아니잖아요.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조건식이에요. 셀 주소, 비견산자, 비교.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면에서 여러분들 이 주소 데이터는 이상이냐, 100 이상이냐. 숫자는 쌍따옴표 치면 안 됩니다. 100 이상값 맞지 않습니까? 100을 포함하니까. true. 미만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false. 자, 이런 순서가 여러분들 이 순서란 소리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가 대입되고 결과값이 나오겠죠. 이 결과값하고 입력했던 비교값하고 논리적 비교를 하죠. 이런 패턴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함수를 대입해서 결과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소에 있는 데이터. 요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될 수도 있습니다. 패턴은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의 결과값과 또 다른 함수의 결과값으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은 네 가지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조건 넣는 순서구나. 어디에? 여기.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기초학습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보시면. 자, 이제, 문제를 볼까요? 올라가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잠시 보면서 책 없는 분들은 그냥 설명만 들어도 돼요. 지금은. 뭐 같이 따라 이해만 하면 되니까. 교재 올 때까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 문제 보면 여러분들 시행청이 대한상호회수냐 야부터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 식을 요겁니다.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들 요겁니다. 조건 1이고 조건이거든요. 시행청이 대한상호회수냐 이거죠. 같은 이거죠. 야가 조건이고. 이거 나니까 5할 관계입니다. 그 5할 함수 들어갈 거고요. 자격증명이 2급으로 여러분들 끝나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함수를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책 보시면 라이트 함수, 우리 함수도 아닌데 그죠? 제가 프린터물 드렸잖아요. 그게 다 적혀있고 적을 건 없고요. 자, 함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컨트롤 키 누르고 N 눌러보세요. 컨트롤 N. 새 통합 문서가 열릴 겁니다. 자, 이제 따라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 실기 내용을 따라 하시면 이제 이해가 빠르죠. A1 셀에 아카데미 한번 쳐볼까요? 자, 제가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텍스트 함수 세 가지 시험에 늘 나오는 함수입니다. 잘 나옵니다. 이거 설명. 일단은 라이트, 레프트, 미드를 다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함수 사용법 어떤 거냐면 함수명이 들어가고 괄호 열고 인수 넣고 괄호를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명은 참조로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요.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갈 때는 콤마로 구분하더라. 쉼표죠. 요건 아셔야 됩니다. 자, 함수 정리부터 해드리면 우선 라이트 함수부터 보면요. 라이트는 공식이 셀 주소 콤마 숫자입니다. 야는 라이트는 오른쪽 아닙니까? 자, 오른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이거든요. 그러면 요 숫자 입력값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죠. 라이트 함수가 등장하면 문제 속에서 항상 뭐가 나오냐면 끝나는 끝에서 이게 나옵니다. 끝이니까 오른쪽.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카데미라는 데이터가 주소에 있다면요. 2 넣으면 왼쪽에서 하나 두니까 아카가 나오겠죠. 두 개까지 갖고 오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B1에 가셔가지고 런하시고요. right, RI만 쳐도 right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A1 주소를 찍습니다. 찍고 콤마, 죠 발로 닫고 엔터. 제가 잘못했죠? 그죠? 잘했죠? 제가 앞에 설명을 잘못했네요. 그죠? 아까가 아니고, 그죠? 오른쪽 기준이니까 여기서 하나, 두 개, 대미가 나오더라. 그 말이거든요. 아까 제가 라이트 말고 레프트로 착각해서 말씀드렸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왜 오른쪽 기준에서 하나 두니까 대미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음. 오늘 했던 함수는 오늘로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왜? 요 이거 함수거든요. 어. 그래서 함수는 계속해서 한 개씩 한 씩 드릴 거니까 다 외워 놓으시고. 두 번째는요, 레프트 함수. 레프트는, 라이트는 오른쪽이고, 레프트는 왼쪽이죠.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이거든요. 그러면 시작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레프트 쓰고 아카데미가 밑에 있다면 일하면 왼쪽 기준에서 몇 개까지? 한 개, 두 개 하니까 아카가 나온다. 자, 한번 해볼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론하고 실기는 틀려요. 레프트 LE만 찍을까요? 레프트 함수 나옵니다. 더블 클릭. 마우스 딱 잡고 A1 찍고요. 콤마 있죠? 아까 나옵니까? 그러면서 함수를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함수입니다. 미드. 미드 함수는요, 셀 주소. 야는 미들 약자는 약자인데 중간에서부터가 아니고요. 시작 위치가 기준이에요. 인수가 한 개 더 들어가요.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숫자만큼 추출합니다. 그러면 시작 위치의 기준은 어디 잡느냐? 왼쪽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야는 예를 들어서 카대를 추출하고 싶다. 카대는 여러분들 카는 왼쪽에서 몇 번째 있냐면 두 번째 있거든요. 그래서 2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카대 글자는 두 글자니까 2가 들어있죠. 2콤마이. 그러면 한 개, 두 개, 카드가 나오죠.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 밑에 B3셀에 가서 면하시고 미드, MID 발로 열고 자, A1 주소에서 두 번째를 시작으로 어디 카드니까 두 개까지죠. 발로 닫고 인터. 오, 진짜? 카드 나오네요. 자, 요것을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D1셀에 가서 치봅니다. 부산시 진구 서면 1번 같이. 자, 여러분들, 요 2원, 2투, 2, 3셀 각각의 여러분들, 요 각각의, 여기는 부산시를 추출하시고요. 레프트 써가지고. 두 번째 2투에는 진구를 추출하고, 미드를 써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면 1번가를 요게 출력해 봅니다. 라이트입니다. 부산시는 레프트. 나중에 하시고 레프트 쓰시고요. 진구할 때는 미드 쓰면 되고요. 319가는 라이트를 써서 한번 구해 보십시오.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연습이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런 함수들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요. 추출 결과는 항상 문자 데이터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논리적으로 비교할 때는 텍스트 형태의 숫자를 쌍따옴표를 묶어야 된다는 거. 그거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이제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럼 이제 요것은 이제 2급으로 끝난다 나왔으니까 라이트를 쓸 수밖에 없죠. 조건 1과 조건 2를 넣을 때는 OR 함수 먼저 넣고 갈로 열고 조건 1, 조건 2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말로 써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넌에서 OR 넣고 갈로 열고 시행청 셀주수 찍고 이꼴 관계죠. 는 대한 상황에서는 쌍따옴표를 묶어주셔야 됩니다. 이 문자니까. 조건 1이 끝났고요. 조건 2는 right. 자격증 명셀도 찍고 이런 왜 2냐면 이 비교값이 두 글자죠.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야가 급으로 끝나면 나오면 1이 되는 거죠. 요 숫자는 비교값 길이에 따라서 이 숫자는 달라집니다. 지금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책 보시면 조건을 아무 데나 넣으면 안 되고요. A30부터 입력을 했죠. 그러면 이건 좀 닫아버리고.
자, A 30세를 가셔가지고, 여기는 무조건 조건이라고 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근데 A 30일에 가셔가지고, 이제 식을 한번 넣어볼까요? 는, 이꼴. 함수는 이거 나니까 OR 함수 넣을 거예요. 갈로 열고. 자, 조건일은 여러분들 올라가서 주소 찍을 때 보통 처음이신 분들은 이 필드명, 이게 필드명이라거든요. 야를 많이 찍어요. 야 찍으면 안 돼요. 데이터 처음 주소 야를 찍어요. 그래서 이 3을 찍고, 이 3을 찍고, 이꼴. 야가 쌍따 붙이고 대한상공회의 소냐라고 쳐야 되죠. 오타나면 안 됩니다. 엄마. 조건 1 끝났고 조건 2를 더 넣어볼까요? 라이트를 써야 됩니다. RI만 쳐도 라이트 함수 나오거든요. 더블 클릭 따닥 가로가 열어주죠. 자, 셀 주소는 뭘 찍느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자격증 명화입니까? 데이터 처음 주소. 필드명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D3을 찍고 콤마 누워서 두 개만 추출해야 되죠. 가로 닫고. 항상 함수 다 끝났으면 가로를 닫고 이꼴 쌍따옴 치고 2분. 자, 조건 2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가로를 닫아줘야 됩니다. 그럼 야가 조건 1이고요. 여러분들 야가 조건 2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엔터 치면 여러분들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true. 요 행은 추출됩니다. 나중에 식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식은 요거죠. 조건 1이 요거고 조건 2가 요겁니다. 자, 이렇게 잘 넣으셨다면 자, 이제 작업하는 방법, 작업 순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설명 아까 했던 거고요. 자, 작업 순서 보면 요거죠. 조건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본표 안에 셀 포인트를 두고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나중에 고급 필터 뜨면 목록 범위를 잡아야 되거든요. 자동으로 잡혀 있어요. 표 안에 두고. 그리고 메뉴는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셔야 됩니다. 정렬 및 필터 그룹의 고급, 아이코닉 고급 필터입니다. 자, 그러면 표 안에 들을 때만 여기 두면 안 돼요. 요 안에 아무 데나 두고. 저 위에 보면 데이터 탭이 있죠? 야를 클릭. 그리고 데이터 여러분들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자, 고급을 클릭하면 보시면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잡혀 있어요. A2부터 F18 맞는지 보시고요. 점선이 잡혔던 범위. 그리고 다른 점수 항상 복사입니다. 시험에서. 그럼 야가 활성화되죠. 복사 위치가 야가. 그리고 조건 범위에 커스 두시고 안에 두고 자, 입력했던 조건 두 개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두 개. 그리고 복사 위치는 책에서 A35죠? A35 주소를 찍어주면 되죠. 여기. 야는 복사 위치에 찍어야 됩니다. 확인. 결과는 35행부터 47행까지. 이라면 5점.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끝났고요. 자, 넘기시 가지고 13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자, 요번에는 파일을 닫아버리고요.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완전 정복 01 문제를 여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문제 잠시 오시면요. 직급이 과장이 아니다. 조건 1입니다. 면서니까 엔더 관계입니다. 이면서. 그 다음에 연봉이 중간값보다 큰 자료 조건입니다. 요번에는 조금 전하고 틀린 게 뭐냐면요. 성명, 연봉, 입사일 요 세 개 열애 안에 있는 데이터만 갖고 올 거예요. 자, 그럼 따로 입력을 할 건데 그거는 결과 주소 입력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 안에서 보시면 조건 1과 조건 2에서 중요한 게 또 있죠.
일단 미디언 함수는 이급 함수고요. 얘는 범위가 공식입니다. 범위에서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디언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값 20이죠. 얘는 4개짜리는 그죠?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거 빼고 요 중간에 있는 값은 이 두 숫자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5가 나온 거. 일단은 우리는 실기에서는 범위만 적어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연봉 이 데이터는 전체 연봉 범위를 잡아서 중간값을 구할 거거든요. 그럼 중간값이 나오겠죠. 어떤 연봉 주세에서 나왔던 중간값보다 크냐? 초가? 중간값을 구하겠죠, 이게. 그럼 이 중간값은 야는 이제 야들이 이제 엑셀 내려오면서 검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야도 따라 내려와.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그럼 이 범위는 여러분들 고정을 안 시키면 다음 요거 비교할 때는 연봉 구하는 범위가 밀려가지고 여기서 연봉을 구하고요. 마지막에는 이하의 중간값과 비교할 때는 연봉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 범위에서 중간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요. 고급 필터에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범위를 함수 사용할 때 함수 사용 시 범위를 아래 방향이 행방향입니다. 행방향으로 지정하는 범위는 무조건 절대참조. 선생님, 저는 절대참조를 모르는데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 설명 좀 드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식, 런을 넣을 때 기본적으로 주소를 찍으면 이렇게 찍혀요. 이렇게 찍혀있는 주소는 상대참조, 변하는 주소, 혹은 범위를 말하고요. 달러가 들어가면 고정입니다. 야는 A는 우리가 열이라거든요. 숫자는 행이랍니다. 그러면 열고정, 행고정된 모두 고정. 야는 절대참조. 절대로 안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직접 입력하는 거는 아니고 좀 쉽게 가는 방법이 단축키 F4키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한번. 그럼 상대에서 F4키 누르면 절대가 됩니다. 그래서 고정된 주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위도 포함되는 용어입니다. 혼합은 여러분 나중에 조건부서식이나 배열 수식할 때 써먹어야 되거든요. 한쪽만 고정된 주소. 즉, 야는 달러는 뒤에 것을 고정하거든요. 야는 행만 고정. 그 다음 야는 열만 고정. 한쪽만 고정된 주소로 있는 혼합 참조랍니다. 그럼 여러분 F4키 누를 때마다 주소가 바뀌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넌에서 그냥 탁 찍는 주소는 상대 참조. 또 F4키 눌러볼까요? 한번 눌리면 절대. 또 눌리면 혼합. 행만 고정. 또 눌리면 열만 고정. 또 눌리면 상대. F4키 누를 때마다 상대에서 절대, 혼합, 혼합, 상대가 되거든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방향으로 범위를 잡았을 때 어떤 구조냐면 이런 구조죠. 제가 중간값을 한번 구해보면 고정을 안 시키면 야가 이상이 되죠. 제가 미디어 써보겠습니다. M자 치고 미디어. 자, 그리고 연봉 범위를 잡아서 중간값을 한번 구해보면요. 고정을 안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들 중간값이에요. 요 금액이. 중간값인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야를 만약에 고정을 안 시키고 이거하고 이거 처음에 비교했을 때는 맞는 중간값인데요. 다음 엑셀이 이제 내려오면서 야를 검사할 겁니다. 그럼 야도 범위가 고정이 안 됐으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겁니다. 지도 따라 내고. 왜? 야가 변하듯이. 야는 변하는 주소를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상대 참조로 야도 밀리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죠. 계속 밀리는 게 나옵니다, 지금. 요거 좀 더 넓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야가 지금 밀리고 있죠. 다음 셀에 또 가보면 야를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검사하는 과정에서 고정을 안 시키면 마지막에 보세요. 엉뚱한 범위가 잡혀가지고 야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밑으로 잡아서 함수 사용할 때 행방향으로 잡는 범위는
고급 필터에서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왜 움직이면 안 돼요. 야, 항상 요값으로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고정을 시켜볼까요? 범위 잡고 F4키 한번. 원리는 이런 겁니다. 야들이 한 개도 안 바뀌니까 야는 바뀔 때마다 야는 똑같은 값으로 비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 어, 고급 필드에서 함수 사용할 때 행 아래 방향인 행방향으로 잡는 범위는 무조건 고정. 이렇게 설명했다면 세상에 열방향 잡는 범위도 고정하면 안 됩니다. 오른쪽은 아닙니다. 오른쪽은 절대 창조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은 열방향, 아래는 행방향이다. 음. 자, 요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조건에는 요거죠. 직급이 과장이 아니다가 나왔습니다. not 부정 함수를 써야 되는데요. not은 인수값을 부정하는 거예요. 반대. 그래서 여러분들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을 안에 not 함수 가로 안에 인수로 여러분들 논리적 식이 들어가죠. 직업 셀 주소 이꼴 과장이 아니냐. 같은 것이 반대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좀 안 돼가지고 not을 안 쓰고 수험 이렇게 쓰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직업해놓고 아니다. 과장.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건 마음 혼자 생각이죠. 이런 방점입니다. 왜? not을 안 썼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주어진 함수를 안 쓰면 0점 처리합니다. 야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걸 쓸 이유가 없죠. 이걸 쓰면 되지. 그죠? 그런데 not을 쓰랬기 때문에 꼭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연봉이 중간값보다 크다는 소리는 연봉의 중간값을 구해서 큰지를 검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초과라는 연산자 넣어야 됩니다. 그럼 조건 1과 조건 2는 이면서 관계니까 AND 관계죠. AND 함수 써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연봉 범위를 잡고 난 뒤에 반드시 고정. 야가 중요한 겁니다. 기출 문제도 야가 많이 나와요. 꼭 알아놓으시고요. 그러면 이 수식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식 넣고 난 뒤에 여러분 따로 연봉 입사일, 그다음 성명 연봉 입사일은 따로 입력을 해 놓을 거야. 그건 좀 이따가 보고 조건부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려와서 책 보시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H2부터 H3에 입력이 됐죠? H2셀에 두고 여기는 무조건 조건. 그 다음에 식을 넣어보겠습니다. 는 이 관계는 AND 동시만족 관계예요. AND 함수 갈로 열고 자 조건 이런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not 함수를 써야 됩니다. 부정 갈로 열고 반대적인 의미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거는 어차피 부정할 거니까. 그러면 직업 주소 찍고 C3 찍고 이꼴 과장이냐라고 넣어주면 부정이죠. 과장이 아니냐가 되는 거지. 바로. 야가 조건 1입니다. 과장이 아니냐. 너네 반대는 아니다. 그죠? 조건 1이 끝났고요. 콤마. 조건 2는 여러분들 연봉. 개개인의 연봉 데이터는 전체 중간값을 구한 연봉보다는 큰지를 검사하게 되죠. 크면 true고 안 크면 false입니다. 그러면 크다, 초가. 그 다음에 미디언 함수는 중간값을 구한 함수거든요. 공식은 범위거든요. ME만 쳐도 미디언 나옵니다. 나올 때 탭키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럼 함수가 가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봉 범위 잡을 때 이 3부터 쭉 밑으로 잡습니다. 그럴 때 쭉 드래그. 그리고 드래그 하자마자 범위 잡자마자 막바로 고정. 왜 제가 막바로라는 말을 쓰냐면요. 여러분들 이 습관이 있는 분이 있어요. 시험 칠 때 어떻게 하냐면
범위를 잡고 난 뒤에 막바로 F4키 누르면 되는데 꼭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는 분이 있어요. 뒤에. 그리고 F4키 누르면 뒤에 거만 고정되거든요. 이게 맞다고 진행하는 분은 틀린 거죠. 내가 고정 안 됐잖아.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버리면요. 이하만 인식. 그때 빨리 이 에러를 잡았다면 안에 여기에 두고 다시 F4키 누르면 돼요. 요것도 고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범위 잡고 난 뒤에 막바로 고정할 때는 F4키 막바로 눌리세요. 또 한 번 뒤에 클릭하지 말고 발로 닫고 마지막 가로는 엔드 함수 가로입니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 엔터 한번 쳐볼까요? 펄스 양 추출안 됩니다. 나중 추출. 엑셀은 true인 것만 벌써 추출하거든요. 근데 요 문제는 이 필드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행위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거예요. 그럴 때는 책 보시면 성명, 연봉, 입사열만 갖고 와라 이거죠. 그때 결과셀 주소인 HO의 이 필드명을 미리 입력을 해놔야 돼요. 그걸 또 잡아줘야 되거든요. 입력할 때 오타가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추천하는 것은 복사입니다. 근데 요거는 참조로 시기 혹시 모르시면 요거 확인해 보십시오. 잘못됐으면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게 뭐 별 이상이 없다면 여러분들 따로 이제 필드명을 입력하실 때 여러분들 복사하면 참 좋은데요. 어떻게 복사하느냐? 복사 단축키가 여러분들 여기 밑에 제가 적어 볼까요? 자, 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쓰는 키가 있죠. 복사. 복사는 컨트롤 키 눌리고 여러분들 플러스 C입니다. 카피, 야는 복사입니다. 카피죠. 그래서 야는 카피고요. 여러분들 붙여넣기 이걸 쓸 건 아니에요. 붙여넣기는 사실 컨트롤 V인데 헷갈리면 여러분들 붙이기 이렇게 하면 돼요. V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거보다는 고급 필터에서는 한 번만 붙여넣을 거니까 일회용 붙여넣기. 한 번만 붙여넣을 때는 복사하고 난 뒤에 엔터 치면 됩니다. 이게 편해요. 그냥 이거 하면 해제 또 해야 되거든요. 요거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복사 먼저 해볼까요? 자, 복사하실 때 성명 선택하고요. 필드명.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이제 불연속 범위 잡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연봉과 입사일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야도 잡히고, 야도 잡히죠? 뭐 클릭하는 게 없습니다. 자, 세 개를 잡았다면 복사,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H5셀에 가서 컨트롤 V보다는 여러분들 H5셀을 두고 엔터. 그럼 1에 붙여넣기거든요. 그럼 이것도 해제돼요. 편해요. 자, 이게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조건식 넣었고 필요한 추출할 부분 필드명 및 임명이 나왔어요. 근데 관악과다가 선생님 색깔 들어간 건 감점이 아닙니까? 감점 아닙니다. 서식은 아무런 채점 요소가 되지 않고요. 필드명이 맞는지만 검사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된. 그리고 이제 기능 들어가 볼까요? 표안에 두고, 표안에 두고. 자, 위에 보면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렬 및 필드 그룹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진짜 잠깐 보기 또 잡히죠? 우리 항상 시험에서는 다른 장소에 복사하거든요. 얘를 옵션을 두 번째 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조건 범위는 여러분들 요거 두 개를 잡아주면 됩니다. 입력했던 거.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H5만 찍으면 안 되고요. 이 필드 데이터만 추출하기 위해서는 필드 세개를 잡아줘요. 입력했던 거 세개 야만 골라서 갖고 와요. 엑셀이. 그리고 확인 눌려볼까요? 오, 잘 나오네. 자, 그러면 5행부터 어디까지 10행까지 나오면 잘 됩니다. 음. 쌤 이상한데요. 그럴 때는 우선 이거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는 기능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범위를 잘 넣는지 봐야 돼요. 또 잘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잘 됐다면 여기 나오겠죠.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요거 닫기 하시고요. 여러분들 완전 정복 02를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수정하면 돼요. 처음부터 퍼펙트하게 나온다면 물론 제일 좋겠지만은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에라 뜨고 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수정하고 하면 돼요. 자, 문제 보면 요번 문제는 기출 유형인데요.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생년월일의 연도가 1995 이상 조건 1이고요. 이거니까 엔드 관계고 자, 두 번째 핵심인데 면접 시간 12시 이후 이 키워드입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바로 시간 데이터는 콜론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 세 번째 일단은 이유가 나오면 시간 데이터에서 이거부터 일단 중요하거든요. 한 가지 제가 체크해 드릴 게 있는데요. 이건 조금 잠시 중지하고 넣어서 해 드릴게요. 자, 뭐가 포인트냐면 이겁니다. 요것도 먼저 보시요 날짜 데이터나 시간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이유가 나오잖아요. 비교연산자 뭐 쓰냐? 이상을 씁니다. 이전이 나오면 비교연산자는 이하를 써줍니다. 야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기출. 문제는 다른데. 자, 요거부터 여러분들 잘 외워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이열 써야 되거든요. 날짜 함수입니다. 이거는 셀 주소 공식인데요. 요 셀 주소는 뭘 찍어야 되느냐? 날짜 데이터. 그럼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 함수가 이열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주소만 찍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걸 했죠. 면접 시간. 면접 시간이 12시 이후에서 보통 이제 되게 처음일 때는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네. 요 두 번째 조건만 제가 논리적 검사를 해볼게요. 면접 시간 주소 찍고 이후니까 이상은 잘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치면 안 돼. 야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야는 시간이고 야는 숫자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엔터 치면 여러분들 펄스가 당연히 나온 거 12시에도 펄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 12시 맞는데. 펄스. 그 이유가 시간 데이터다 보니까 야는 숫자 데이터니까 비교 대상이 틀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시란 이 숫자를 시간 데이터를 시간으로 즉 숫자로 변환한 값으로 넣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 셀에 가서 여러분 12시 한번 쳐보세요. 홀론 넣으면 시간 입력번. 그리고 요 입력했던 요 시간 데이터 요 셀에서 여러분 우클릭하면 셀 서식이 있는데 앞으로 많이 쓸 거지만요. 모든 서식의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르고 1번이거든요. 1번은 위에 키보드 위에 1번이고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 1번 말고 넘락 1번 말고 위에 1번. 자, 요거 난 좀 쓰다 보면 편해요. 컨트롤 1번 눌려볼까요? 자, 그래도 컨트롤 F1 눌린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럼 요 리본 메뉴가 사라져요. 컨트롤 1번입니다. 그러니까 셀이니까 셀 서식이 되잖아요. 모든 서식에 단축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 차트 할 때도 많이 쓸 거거든요. 일단은 쌤 생각이 안 나면 어쩝니까? 우클릭해서 셀 서식 이래가 돼요. 자, 왜 갔냐면 숫자, 즉 표시 형식에서 숫자가 있죠. 요 시간 데이터 숫자로 바꿔준다면 여러분들 참 0시부터 24시까지 숫자로 바꾸면요.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거든요. 두 자리로. 요걸 넣어주면 엑셀이 시간 데이터로 환산해서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숫자는 숫자인데 소수 자릿수 요 2로 바꿔줘야 돼요. 왜? 0.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2 하니까 0.5였네. 12시. 이걸 넣어줘요. 그래야지만 야가 0.5라는 숫자가 시간으로 엑셀이 환산해서 12시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0.5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요거만 보면 되죠? 굳이 엔터 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 그 치고 싶으면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럼 13 치면 치볼까요? 0.54네. 요거 보고 대입을 해야 돼요. 우리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환산한다 이거죠. 아, 알았어요. 0.5라는 사실을 알아서 제치해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하실 때 요거 이제 제가 넣어볼까요? 진짜 0.5 하면 트루가 나오는지 여기 되게 0.5. 오, 트루 나오네. 맞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거 요거죠. 자, 여러분들 시간 데이터인 경우 요거 변환법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2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비교해 볼게요. 생년월일 연도니까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2열. 왜 연도냐? 여러분들 여기 데이터 보니까 날짜 데이터지 않습니까? 요거 찍고 이상 1995 치면 엑셀 인식 못 하거든요. 왜? 이런 월 1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연도만 추출한 값으로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 2열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식 못 하니까 입력해봤죠. 그래서 2열 쓰고 주소는 생년월일. 연도 추출하겠죠. 갈로 닫고 그 값이 이상 1995 이상이냐? 조건이입니다. 조건이는 왜 면접 시간을 주시고 이상 넣는 이유는 이유다 보니까 0점을 왜 입력했는지 여기 제가 적어놨죠.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2는 어떤 관계다? 동시만족 관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면에서 and 쓰고 갈로 열고 이열 생년월일 셀 주소 찍고요. 갈로 꼭 닫아줘야 돼요. 처음에 함수하실 때 뭘 많이 실수하냐면 가로를 안 닫고 이상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요까지 함수가 함수 공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꼭 닫아줘. 이상 기호놓고 1995, 콤마 면접 시간 주소 찍고 이상 기호놓고 0.5. 자, 요것을 식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넣어볼까요? 음. 그럼 어디 넣어야 되냐면 문제 보면 A 23셀에 가셔가지고 요 가볼까요? 요게 조건이라고 치고 조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대입을 할 건데 A24 가셔가지고는 and 관계죠. and 발로 열고 여러분들 조건 1은 이제 이어를 쓸 수밖에 없죠.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추출해야 되니까 Y만 쳐도 나옵니다. 이열 나오죠. 더블 클릭 이열 썼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주소만 찍으면 돼요. 날짜 데이터 주소 올라가서 생년월일 데이터 처음 주소 얄 찍고요. 갈로 닫고 시삼축 갈로 닫고 그 다음 이상 기호 놓고 1995 이게 조건 1이죠. 야가 조건 1 콤마 조건 2는 면접 시간 주소 찍고요. F3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상 기호 놓고 12시 이후니까 이상 0.5 갈로 닫고 왜 0.5 치는지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렸고요. 잘 됐다면 엔터 하면 오 펄스 이안 추출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넣었던 식은 요거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맞는지 보시고요. 틀리면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삼 여러분들 생년월일셀 주소고요. 야, 왜 0.5냐? 우리 시간을 숫자로 바꿔봤더만은 12시 0.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잘 됐다면 요 문제도 성명, 생년월일, 지원부서, 면접시간에 있는 열만 추출할 거예요. 미리 A 26셀에 입력을 해놔야 되지만 복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복사해볼까요? 그러면 성명, 여러분들 생년월일 두 개 잡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지원부서하고 면접시간 두 개를 잡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자, 그래 놓고 A 26셀에 가서 엔터. 자, 이러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요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4개 맞는지 보세요. 자, 잘 됐다면 여러분들 기능 들어가 볼까요? 표 안에 두고. 표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면 여러분들 정렬 및 필드 그룹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범위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 항상 복사합니다. 시험에서. 옵션 두 번째 거. 조건 범위에 여러분들 입력했던 조건 두 개 잡고 마지막으로 복사 위치는 미리 입력했던 필드명 네 개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샵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좀 약간 굵게 놔서 누르고 그냥 에러인데 그런 에러가 아니고요. 열 넓이가 좁아서 그래요. 이거 제출하는 게 없어요. 근데 보기 좀 그러니까 그럴 때는 B와 C 경계선에서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모양 화살표 나와요. 그럴 때 더블 클릭을 따닥 하면 자동 너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26행부터 32행까지 나오면 잘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됐을 때, 선생님 좀 망했어요 하는 분들은 27행부터 30행은 잘못했다 친다면, 이거는 또 써먹어야 되니까, 놔둬놓고. 27행부터 30행이 잘못됐다 치고, 행 전체를 범위 잡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삭제 누르면 쭉 채워지죠? 그러고 요거씩 확인하고 일단은, 뭐가 혹시 잘못된 게 없는지, 야가 잘못된 게 없으면, 기능이 잘못됐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놔둬놓고, 올라가서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보급 눌려가지고 뭘 확인해야 되냐면요. 다른 장소 복사하고요. 내가 입력했던 목록 범위라든지 조건 범위가 제대로 잡혔는지 봐야 돼요. 음. 잘 안 잡혔다면, 내가 뭐 조건 뭐 이상한데요 해서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잡았어요. 다시 잡으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상 영어 나오던데요. 집에 했더만은. 여러분들, 똑같은 범위 말고 한 번 더 잡았을 똑같은 범위죠, 일단은. 그럴 때는 크레테리아라고 영어가 나옵니다. 야는 조건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올리기 나와요.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 맞는지 보시고요. 맞어요. 맞아요. 그러면 확인 눌리면 똑같이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의 진도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시면 여러분들 내일은 기출 문제를 풀 거거든요. 프린트물. 꼭 기출 문제는 책하고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엑세스 책은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연결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